너희들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부모 생일에 선물 하나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놈들이 우리가 집 팔았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너는 얼마 전에 네 아버지 생일인 건 알고 있었어? 애초에 그런 거 서로 챙기지 말자고 한 건 엄마 아빠였잖아요. 자꾸 그러시면 좀 억울해요. 챙기기 싫다고 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였지. 대놓고 그렇게 귀찮아하는데 눈치를 못 채겠어? 부모 생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2번인데 진짜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너희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부모는 일방적으로 너희들한테 베풀기만 해야 하니? 어차피 언젠간 주실 거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부모 돈은 부모 것이고 나도 너희 재산 탐내지 않으마. 이사를 가고 싶으면 너희들 돈 모아서 가. 엄마, 진짜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지금 내가 말로 하고 있잖아.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8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애초부터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눈 감는 날까지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자식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를 생각해 주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의 생일에도 선물을 주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고작 1년에 한 번이었어도 아예 그런 걸 챙기지 말자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고 김 씨도 남편도 자식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자고 결심했죠. 하지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식들은 본인들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부모를 찾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건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 한 통 해주는 것도 싫다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였죠. 어쩌면 이렇게도 이기적인 자식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해주는 게 싫다면 받는 것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렇다면 똑같이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김 씨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화목한 편이었고 아들이 다소 무뚝뚝한 편이긴 했어도 애교 만점 살가운 딸이 있어서 집안 분위기는 좋았어요. 아들, 딸 교육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둘 다 꽤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었어요. 이제는 인생의 큰 산을 다 넘어갔다 생각했고 자식들을 독립시키고 난 뒤에 조금은 천천히 쉬면서 살아도 되겠다 생각했죠. 김 씨의 딸이 먼저 결혼을 하고 2년 뒤에 아들까지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내일이 윤서방 생일이지? 엄마는 사위 생일까지 다 기억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달력에 적어놨으니까 그렇지. 많이는 아니고 10만 원 보냈으니까 둘이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알겠어. 남편이 엄청 좋아하겠다. 자식들이 결혼을 한 뒤에도 항상 아들, 딸과 사위 며느리까지 챙겼고 특별한 날에는 용돈이나 선물도 주고 받았어요. 물론 김 씨 부부의 기념일이나 생일에도 자식들에게 10만 원 정도의 용돈이나 선물이 돌아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나 마찬가지였지만 식구들끼리 주고받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딸과 사위는 밝은 성격처럼 매번 즐겁게 선물을 주고받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딸은 주도적으로 가족 모임을 주선을 하고 사위도 김 씨와 남편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런 모임을 불편해했고
가족의 생일에도 직접 참석하기보다는 아들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럴 때면 항상 혼자 온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왜 데려오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민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김 씨도 아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윤서방 고마워. 사위가 내미는 용돈 봉투를 받았고 아들도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김 씨에게 내밀었어요. 가끔 한 번씩 모이면 아들과 딸이 식사 비용을 반반씩 계산했고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김 씨 부부도 기쁜 마음으로 밥을 얻어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딸과 사위가 먼저 떠났고 혼자 남아있는 아들에게 김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선우 엄마랑 싸웠어? 며느리와 싸웠냐는 김 씨의 질문에 아들은 표정이 한층 더 어두워졌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던 아들은 한숨을 깊게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영이가 저희 가족끼리 모이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을 듣자 만날 때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오늘 모이는 것 때문에 지영이랑 싸운 거야? 솔직히 저도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 주머니 사정 뻔한데. 양쪽 집안 다 챙겨야 하는 제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부담스럽다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에게 덮어주면 퍼줬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뭔가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번 입을 열더니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어요. 꼭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모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우 엄마한테 매번 우리 집안 행사 가자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어버이날이나 생일을 전부 챙기는 집도 없거든요. 한번 모일 때마다 수십만 원씩 돈 쓰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매년 생일에 용돈으로 10만 원 정도 받은 것이 고작이었고 가족들 식사 비용은 딸과 아들이 반반 부담을 하였는데 그것도 한 명이 10만 원을 넘게 부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써놓고 수십만 원이 부담된다는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결혼할 때 목돈을 보태주기도 했었고 아들 며느리 생일 때마다 더 많은 걸 해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었죠. 그래, 알겠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면 되는 거지. 앞으로 번거롭게 매번 모일 필요 없다. 김 씨가 웃으며 아들에게 말을 했고 아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 씨네 가족들이 아이들 결혼한 뒤로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약간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요즘 시대에서는 며느리 입장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양가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지만 김 씨는 평생 양가 부모 네 분의 생일을 빼먹지 않고 챙기며 살았습니다. 시댁이 멀어서 매번 찾아뵙지는 못했어도 전화 통화는 매번 했었고 미리 선물을 택배로 보내거나 용돈을 보내드렸었죠.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 세대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죠. 아니, 누가 들으면 엄마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차려달라는 줄 알겠네.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싫대? 너는 딸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이 자주 모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일단 며느리 편을 들긴 했어도 사실 김 씨 역시 속마음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나고 며느리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전 먼저 전화한 적 없던 며느리라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갑자기 선우가 할머니랑 전화하고 싶다고 해서요. 잠시만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할머니, 3살이 된 손주는 요즘 한참 말이 터지면서 종종 아들을 통해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통해서 전화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할머니, 나 생일 선물 사줘, 공룡 사줘. 공룡? 공룡 인형? 그러고 보니 선우 생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당연히 사줘야지. 선우는 어떤 공룡 좋아해? 김 씨의 말에 손주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잠시 후에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넘겨받아서 대답했어요. 요즘 공룡에 푹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공룡 장난감을 보더니 자꾸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줄게. 그러실래요? 그런데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며느리는 미리 마트에서 사진을 찍어놨는지 장난감 사진을 김 씨에게 보냈어요. 커다란 박스에 플라스틱 공룡 장난감이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빨리 손주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 남편과 함께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서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박스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컸고 가격은 생각보다 비쌌어요. 28만 원? 무슨 애들 장난감이 28만 원이나 해요? 이게 요즘 애들한테 엄청 유행이에요. 원래는 하나씩 파는 건데 이렇게 싹 모아서 세트로 파니까 비싼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선우가 이거 사달라고 한 거 맞아? 그럼 그냥 사줘. 남편도 장난감 가격을 듣고 놀란 눈치였지만 그냥 사주라 하더라고요. 며칠 후 주말이 되자 김 씨 부부는 손주가 가지고 싶다는 장난감을 챙겨 아들의 집에 들렀죠. 우리 선우 이게 갖고 싶었어?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달라고 하랬어. 손주의 말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분명 가격을 봤을 텐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손주를 앞세워 시부모에게 사달라 말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조금 비싸긴 했어도 손주에게 이 정도 선물은 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며느리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김 씨 본인의 생일에는 며느리가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들의 입으로 이런 건 부담되니 앞으로 모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너희들 점심 아직 안 먹었지? 나가자.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요, 저희는 점심 먹었어요. 벌써? 이제 12시인데 벌써 점심을 먹어? 원래 주말에는 아침을 좀 늦게 먹고 점심은 건너뛰거든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거 드세요. 일부러 같이 점심까지 먹으려고 11시 반쯤 아들 집에 방문한 건데 이미 점심을 먹었다는 며느리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달라던 손주의 선물을 사왔지만 김 씨 부부에게 커피 한 잔도 내놓지 않았죠. 마치 이제 볼일을 다 봤으니 빨리 나가라는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그냥 집에 가서 점심 먹어야겠다. 그러실래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김 씨가 집에 가겠다고 말을 꺼내자마자 며느리는 바로 일어나 배웅할 준비를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라 불쾌함마저 느껴졌죠. 원래는 밖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김이 팍 새버린 김 씨와 남편은 집에 돌아와 대충 점심을 먹고 치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며느리가 너무 괘씸하고 호구 취급당한 것 같아 화가 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은 그들이 결혼할 때 김 씨 부부가 지원해준 돈이었습니다. 부모 돈으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으면서도 시댁 일에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졌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김 씨 부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전했어요. 거의 폭탄 선언에 가까운 말이었는데도 아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다고 하더니 앞으로 명절 연휴에 여행 다니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들 며느리와는 전화통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의 생일 때도 선물이나 만나기는커녕 전화통화조차 생략하고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 손주가 보고 싶기도 하고 많이 생각도 났었는데 그것도 한두 달이지 연락도 뜸하게 되자 마음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아빠는 대체 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몇 년 동안 안 치던 골프를 갑자기 친다고 나갔다가 다쳤지 뭐니?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래도 아빠 나이에 허리 다치면 오래 갈 텐데. 안 그래도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더라. 내가 다음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남편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가다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혼자서 하기 힘들어해서 김 씨가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사위와 함께 찾아와 남편이 좋아하는 민물장어도 사주었고 허리 안마기도 사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빠도 그 나이에 골프는 이제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병원 언제 가시는데? 갈 때 이야기해요. 제가 그날 하루 회사 연차 내고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정말?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남편이 덩치가 큰 편이라 혼자 어떻게 병원을 데려가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딸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아들과 잘 지내고 있었다면 아들한테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 전화하는 것조차 어색했죠. 큰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다쳐서 누워만 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괜찮냐고 전화 한 통화 온 것이 전부였고 며느리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죠. 이제는 아들보다 사위가 더 편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김 씨와 남편의 마음속에서도 아들 내외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자 다짐을 했지만 먼저 다가오고 한 번이라도 신경 더 써주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했죠. 엄마, 주말에 선우 좀 봐주세요. 선우? 갑자기 왜? 저희 토요일, 일요일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거든요. 애는 못 데려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루만 좀 맡아주세요. 오랜만에 연락한 아들은 다짜고짜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안 돼. 너희 아빠 아직 허리도 안 나았어. 내가 이 와중에 애까지 봐줄 수는 없어. 사실 남편은 얼마 전부터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이미 두 사람이 산책도 하고 있었죠. 며칠 전에는 딸의 손주를 봐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김 씨가 노골적으로 본인의 아이를 봐주기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아들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네 건웅이는 봐주셨잖아요. 그거야 네 누나는 자주 찾아와서 아버지 병수발도 들어주고 살뜰하게 살폈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자식도 부모에게 뭔가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평소에도 부모를 잘 챙기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할 수는 없었죠. 김 씨 부부는 집을 2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7순이 넘었으니 부동산 투자보다는 그 돈을 잘 투자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생각이었죠. 갑자기 5억이 넘는 현금이 생겨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얼마 후 부르지도 않은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집 판 돈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뭐라고? 돈을 달라고? 선우도 금방 커가는데 저희 33평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2억만 보태주세요. 부모에게 목돈이 생기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땅을 판 돈이 부모의 노후 자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죠. 이건 엄마 아빠 노후에 생활비 병원비로 쓸 돈이야. 그 많은 돈을 전부 다요? 아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눈이 커졌죠. 저한테는 안 주고 누나한테만 주려고 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사실 딸에게는 어느 정도 나눠줄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죠. 자신들은 평소에 전화 한 통 하는 걸 큰일이라 생각하면서 왜 부모에게 도움받고 손 벌리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희들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부모 생일에 선물 하나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놈들이 우리가 집 팔았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너는 얼마 전에 네 아버지 생일인 건 알고 있었어? 실제로 2주 전에 남편의 생일이 있었고 그때도 딸과 사위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 말하고 용돈을 보내주었었죠. 아들은 그 말에 뜨끔했는지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애초에 그런 거 서로 챙기지 말자고 한 건 엄마 아빠였잖아요. 자꾸 그러시면 좀 억울해요. 챙기기 싫다고 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였지. 대놓고 그렇게 귀찮아하는데 눈치를 못 채겠어? 부모 생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2번인데 진짜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너희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부모는 일방적으로 너희들한테 베풀기만 해야 하니? 어차피 언젠간 주실 거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부모 돈은 부모 것이고 나도 너희 재산 탐내지 않으마. 이사를 가고 싶으면 너희들 돈 모아서 가. 엄마, 진짜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지금 내가 말로 하고 있잖아. 앞으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던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완전히 실망해버린 아들은 그 뒤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이젠 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먼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에게 호구처럼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나았습니다. 가끔 딸의 식구들을 한 번씩 보는 것이 전부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과 둘이 보내고 있지만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여유 있고 행복했어요. 이젠 섭섭할 일도 없고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